선거구 획정이 뭐길래? 일단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속칭 골 때리는 일이 생겼죠. 옥천이나 영동도 보온처럼 이제 광역의원을 한 명밖에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대세를 막기가 참 만만치 않겠다. 그 넓은 땅에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청주시 같은 데는 12명 막 이래.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12명이 힘이 있지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쫓아갈 수밖에. 지역적인 특징, 행정 구역상의 어떤 그런 면적 기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서 해야 된다 하면서 강력히 주창을 했던 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광역과 기초를 좀 통폐합시키자. 아, 예. 자, 일부 지역에서 일고 있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뭐길래 지역의 뭐 크기나 면적 혹은 또 인구 이런 걸 비례해서 어느 지역에 몇 명의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이 있어야 되느냐, 국회의원은 어떻게 그걸 배정하냐 이런 측면이 이번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정하는 건데 중앙에서도 정하고 지방에서도 정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에 2016년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남부 3군이 인구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괴산군을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 문제를 해결했는데 동남 4군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예견됐던 문제예요. 사실은 보은 옥천 영동 중에서 보은은 광역의원을 한 명밖에 못 뽑아요. 인구수가 안 돼서. 이미. 근데 예. 옥천과 영동은 그래도 선거구로 나눠서 2명의 광역을 뽑았는데 결국 이번에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인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옥천이나 영동도 보은처럼 이제 광역의원을 한 명밖에 뽑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도래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영동도 두 선거구를 나눌 수 있는 인구가 됐었고 옥천도 그랬었는데 됐는데? 지금 해당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각각 한 명씩 그러니까 지역에 2명의 광역의원을 뽑을 상황이 안 된다. 그럼 그렇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도의원 말씀이에요. 한 명씩밖에 못 뽑는 거지 보은처럼. 그럼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 이제 확정이 되겠죠 이제. 왜 그러면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헌재 결정대로라면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물리적으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다. 예, 그렇죠. 광역의원이 만약에 기존에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줄어들게 되면 네. 거기에 따라서 기초의원도 줍니까? 그렇죠. 같이 맞물려서 가죠. 이게 이제 당연히. 선출 방식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한 명씩 뽑던 거를 뭐 2명씩 뽑거나 하나의 선거가 통합되니까 선출 방식도 달라지고 기초의원 숫자도 줄을 수 있죠. 그러면 충청북도 전체 광역의원은 지금 31명인데요. 네네. 예를 들어서 영동과 옥천에서 2명이 1명씩이 줄어든다 그러면 전체 29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그 2명의 지분이 다른 지역에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기존에 보면 이제 32명에서 지금 31명이 돼 있는데 예. 줄어들어도 지금 인구 충북 전체 인구는 줄지 않았기 때문에 예. 보면 지금 3대 1이거든요. 국회의원은 2대 1, 네. 최소 인구와 최대 인구가 3대 1, 2대 1로 국회의원은 돼 있고 네. 광역의원은 이제 3대 1로 헌재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한 상황이니까 예. 그걸 보면 총수는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충북 전체 인구는 같으니까. 오. 그러면 이쪽에서 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줄어드는 게 청주시나 충주시 인구가 늘은 지역 쪽으로 재배치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면 예.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도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 당장 오늘은 여기 가서 인사했는데 내일은 내 유권자가 아니야. 그래서 출마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뭐 그 사람들 걱정해 줄 필요는 없고 이게 뭐 이러면은 이제 보은 옥천 영동 분들은 이제 불만이 많죠. 이제 인구 비례만 따져서 이 대표를 정한다. 이것도 불만이 사실 많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시골이나 지방은 과소 대표가 되고 중앙이나 도시는 과잉 대표가 되거든요. 지방은 그 넓은 땅에 한 명밖에 없어. 근데 청주시 같은 데는 12명 막 이래. 그래요. 그러면은 맞아요. 12명이 힘이 있지 한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쫓아갈 수밖에 없죠. 네. 이 대표성의 맞아요. 인구 비례 대표라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이런 지역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대표성은 대표성을 왜곡하고 뭐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주제랑 어긋나는 것 같지만 일맥상통하는 이 대목에서 이시종 지사님의 아주 빼어난 해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시종 지사의 해안? 네. 청주시와 입장이 달라서 강하게 주장은 못했지만 청주시가 특례시 예. 100만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몇 군데가 이제 특례시 지정을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네. 이 특례시를 주장할 때 이시종 지사께서 특례군을 외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특례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아하. 이거 탄력을 못 받고 못 하지 않냐? 맞아요. 굉장히 사실 비판이 있었는데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특례군이라는 게 인구만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예. 지역적인 특징, 행정 구역상의 어떤 그런 면적 기준 여러 가지를 다 같이 봐서 해야 된다 하면서 강력히 주창을 했던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이주용 지사께서 시도 행정 그 협의회에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상하 양원제를 주장했어요. 맞아요. 예, 맞아. 지방 그 최근에 나왔었어요. 지역 대표형 상하 양원제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국에 50개 주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인구 비례로 보면은 인구가 훨씬 큰 지역이나 훨씬 큰 작은 주나 큰 주나 2명씩이에요. 딱 정확하게. 예,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충북도 2명, 예를 들어 경기도도 2명이에요. 2명. 경기도 인구가 약 1,400만 명이니까 예, 우리 예. 165만도 2명, 저쪽도 2명. 아하. 근데 강원도도 2명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안에서 충북과 강원도 이해관계가 일치하잖아요. 예. 근데 우린 4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 경기도 2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하.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달라질 수 이런 있는 것들도 결과가. 다시 이제 이런 거를 인구만 할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이나 행정구역 그다음에 살아온 문화권, 관습 이런 것까지를 같이 보자 이런 주장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필요합니다. 충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시용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광역과 기초를 좀 통폐합시키자. 예. 광역 도의원들을 좀 많이 뽑아서 2배, 3배 뽑아서 그분들이 광역 사무뿐만 아니라 기초 사무도 그러니까 보훈에서 올라온 3분의 만약에 광역원을 뽑으면 그분들이 지방에 가서는 기초의원 역할을 하면 된다. 그러면은 대표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것이 엄청 높아지지 않을까. 왜 광역과 기초를 나눠서 별도의 사람한테 왜 맡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한 사람이 2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성에도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 예. 아주 타당한 의견인 게 지금 이제 일단 인구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속칭 골 때리는 일이 생겼죠. 진천은 약 8만 인구라서 이제 시를 가니 많이 이제 막 그렇죠. 으쌰으쌰 뭐 하고 있는데 예. 보훈 같은 경우는 3만 2천 명 정도 되거든요. 보훈의 군의원은 8분. 진천은 8만이 넘어가고 계속 진천 인구가 늘어가는데 7분. 완전히. 그러면 이것들을 광역화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이제 나누고 광역의원을 넓히고 하면 이런 현상이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뭐 예. 진천 시민들은 그냥 숫자 그대로 두세요 할 거야. 진천의 정치인들만 자리 좀 늘려라고 하지. 그렇지 않을까요? 앞서서 뭐 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아까 11분 뭐 이렇게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그건 기초. 예, 기초. 네. 이미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면은 물리적 상황들을 바꿀 수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줄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은 어려운 지금 거. 만약에 선거가 축소되는 예상되는 옥천이나 영동 군민들이나 군의회나 여기서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지만은 이미 헌재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헌법적인 결단, 그러니까 국회에서 헌법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거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요번엔 피할 수 있을 줄 몰라도 다음에 피할 수도 없고 결국은 불가피한 상황에 도래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진짜 이게 법대로 보면 우리 지역만 사실 이런 게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전라남도 이런데 이제 군 지역 보면은 인구가 뭐 3만 명 밑으로 떨어진 곳도 있고 해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번까지는 뭐 특례를 여야 합의 등등으로 해서 예. 뭐 특례를 둔다든지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헌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 대세를 막기가 참 만만치 않겠다. 거꾸로 이제 흥덕구 같은 경우는 한 자리가 더 늘어날 상황이 되다 보니 이제 끼워 맞추기 이쪽 저쪽으로 지역이 이제 또 변혁이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구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요. 앞으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 이분들이 자기 밥그릇 이런 것만 챙겨서 열심히 내 앞길만 가지 말고 조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특례군 문제라든지 지금 영동이나 옥천 주민들 입장에서는 벌써 몇천 명이나 몇만 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광역의원이 당장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잖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괴롭고 그러시겠어요. 앞으로 의원들께서 해야 될 일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투표 잘해가지고 좋은 분 뽑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상황 끝내기 한 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먼저. 고양이 앞에 생선을 준비했습니다. 오, 또 그림을 또 오늘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오, 폰트. 이 정도는 보통 다 그리는 거 아니야? 고양이 앞에 자신감. 고양이가 관이라는 옷을 모자를 벗자마자 예. 시민들이 내놓은 지방자치를 이렇게 탐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나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시민과 시민의 대표가 관료들을 좀 통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의 현실을 보면 거꾸로 관료 옷을 벗자마자 단체장 자리를 꿰차려고 퇴직한 관료들의 뭐라고 그럴까 사후 보장 자리 아니면은 또 하나의 승진 자리처럼
단체장 자리가 전락하는 것 같아요. 예. 이것은 지방자치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도 좀 성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께서도 성찰을 같이 하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사라고 불립니다만은 공증 업무를 주로 하시는데 요새 손님이 별로 없으시. 맞아요. 그래서 잘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노자께서 사람을 다스리려면 그 밑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들의 마음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라고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평상시에 관에 있고 관에 보통 이렇게 시빌 서번트라고 그러잖아요. 시민들의 봉사자다. 예. 그 서번트 리더십이니 뭐니 맨날 떠들어다가 일단 잘 되고 당선돼 그러면 이 서브는 넣을 때 잘 상대방이 받으라고 하는 게 서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냥 강스파이크 서브를 넣어 그냥 대기만 대구 하면 나면. 서번트는 다 어디 가고 그래서 그 예. 시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물론 좋은 경험을 갖고 출마하시는 거 좋은데 그 기간만이라도 우리 서민들 시민들 마음을 좀 잘 읽고 당선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토크 한판!